해주실 텐데 지금 이게 포인터가 지금 배터리가 다 됐는지 이게 잘 동작을 안 해서 어떻게 제가 넘기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마우스 직접 넘기시면 넘겨주세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설명하시면 제가 넘겨주세요. 예. 요건 뭐 읽었으니까. 이게 이제 날짜별로 이제 사건을 쭉 봤어요. 이제 왜 이런 식의 접근했냐면 그 뭐 개별적으로 쟁점 가지고 막 따지다 보면은 그 숲을 못 보고 나무만 보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보다 보면은 이게 사건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그걸 그렇죠. 이제 알 예,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멀리서 위에서 이렇게 조망해서 예. 전체를 보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예. 저기 이제 먼저 봐야 될 게 이제 문재인이 과연 어떤 성향인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제가 이제 두 기사거리를 찾아놨는데 하나는 2016 10월 4일인데 문재인 남는 쌀 북한의 인도적 지원. 그래서 제안이 파장됐습니다. 이때도 핵실험하던 때래 가지고 쓸데없이 쌀 지원하자고. 이게 야당 시절이고. 그렇죠. 대통령 예, 2017년 2월 25일 이때도 대선 후보였는데 이때는 이미 유엔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된 상태래 가지고 남한의 쌀, 북한하고 히토를 맞고환하자 이러면 서로 윈윈 아니야 얘기했는데 그거 하게 되면 벌써 유엔 제재에 위반이 돼가지고 세컨더리 보이콧 당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얘기를 했죠. 이거 보면 문재인 대통령 처음부터 대통령 되기 이전부터 그 유엔에 대한 그 어떤 유엔 제재 준수 의지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7년 10월 보면 미국으로부터 북한 석탄과 관련해서 위성 사진 정보를 입수를 합니다. 이게 오마이뉴스에 이미 나오고요. 근데 10월 달에 이게 나오다가 조용해요. 예. 아무것도 없죠. 예. 그러고 나서 2018년 1월 18일에 트럼프가 북한의 기름, 정제유를 밀수를 공해상에서 중국하고 같이 하거든요. 배를 갖다 서로 맞대놓고 기름을 옮기는 그런 짓을 해가지고 이 제재에 구멍을 뚫으니까 트럼프가 한마디 해요. 그러고 나서 2018년 3월 31일 이거 가지고 이제 안보리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대북 제재 명단 지정. 이거 기름 밀수를 이딴 식으로 하니까 제재를 해야 되죠. 선박 27척. 그 다음에 또 무역회사와 선박회사 21곳, 개인 한 명에서 총 49개 제재 명단을 갖다 추가했다고 이게 브릿지 경제라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거는 이제 말로 해결이 안 되니까 말로 했는데 말을 안 듣죠? 실력 행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 제재 요청을 했고 이 정도 상황이면 북한산 석탄 밀수나 여기 공해상에서 정제유 환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우리도 손 안 대고 중국도 손 안 대고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됐던 거죠. 그리고 앞에 문재인 대통령 발언으로 미뤄왔을 때도 뭐 일관성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대통령이 됐을 때네. 2018년 3월 30일이면 요걸 이제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제 기사가 있지 한번 볼까요? 기사를? 이때 그 기름이 그 뭐 해상에서 환적되는 기름 양이 어느 정도나 됐었? 거기까지는 양은 모르겠어요. 그냥 예. 저는 그냥 그 사진 저 타이틀만 나오는 것만 헤드라인만 나오는 것만 찍어지고 안에 기사 내용까지 있지는 않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뭐 중요한 건 아니라 가지고 요거 이미 한 거니까 넘어가고요. 다 설명한 거니까. 그다음에 요것도 넘어가고 유엔 결의 위반 논란한 거 요거 교환하자고 해서 넘어가고요. 요거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10월 달에 첩보를 제공받았다는 게 이렇게 나왔다는 내용. 이게 넘어가고요. 설명 다 했으니까. 그다음에 요게 바로 그거예요. 그 뉴욕타임즈에 실렸던 건데 이런 게 배를 갖다 두 척을 갖다 놓고 나서 환적을 하고 있죠. 정제유를 갖다 북한에서. 그래서 트럼프가 리뷰크가 이게 꾸짖다라는 얘기거든요. 차이나 중국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북한이 기름을 갖다가 밀수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훨씬 복잡한 양상이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 이 기사까지는 안 읽었어요. 요것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넘겨버리죠. 넘기고 자 요거 아까 대북 제재했다는 얘기해가지고 나오는 거고 넘어가시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거 그게 이제 2018년 7월 9일 날 폼페오가 북한 완전 비핵화 의지 재확인해가지고 한국도 비핵화까지 제재를 유지하라 이래가지고 강경화 장관도 여기에 오케이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공조를 하자 얘기를 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이때 VOA 방송에서 7월 17일 처음으로 방송을 해요. 북한 석탄이 한국에서 환적됐다. 근데 이때는 환적이라만 표현 쓰고 실제로 국내에 들어와서 발전소에 썼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렇죠. 환적으로만 처음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석탄 세탁에 한국이 이용됐다는 거 확인했고 VOA에서 처음으로 의혹 제기를 하고 이 VOA는 참고로 미국의 소리라는 방송인데 미 국무부 소속이 관영 언론인데 이거 이제 미국이 경고를 하는 거죠. 그 관영 언론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하지만 간접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경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이상한 짓 하다 화들짝 놀란 거죠. 화들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7월 20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으로 국정원 찾아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이 사람은 기무사하고 국정원 해체 못해가지고 안달이 난 사람인데 뜬금없이 그렇죠. 아니 뜬금없이. 대통령 되고 나서 1년도 흘리지 않아가지고 국정원을 찾은 거예요. 국정원 찾아가지고 그 하필이면 왜 예. VOA에서 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를 갔을까? 전 그게 이상을 한 거예요. 예. 날짜 많은데 맞습니다. 예. 4월, 5월 달에 가도 되고 시원한 예. 아니면 9월, 10월 달에 가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삼복더위에 가라는 얘기예요. 이 그렇죠. 더운 날에. 예. 물론 차 타고 가면 시원하겠지만 일단 내려서 걸어가면 예. 덥잖아요. 팍팍 찌는데.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국정원을 네, 바로 간 거죠. 예, 예.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이 방문해가지고 한 게 겨우 뭐냐면 업무 보고 받으러 국정원을 간 거예요. 아니 업무 보고는 청와대에서도 매일매일 받아요. 업무 그렇죠. 보고. 예, 예. 근데 국정원을 가서 업무 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죠. 저까지 가서 예, 힘들어가지고. 그럼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입단속했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죠. 관련이 예. 돼가지고. 그 합리적 의심을 하는 예, 거죠. 그렇게 할 합리적인 수 있는 거죠. 의심이죠. 예.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오이밭에서 옛날 속담에 예. 신반 끈을 갖다 고치지 말고 배나무 아래서 예. 뭐예요? 각근에 손을 예. 대지 말라고. 맞습니다. 왜? 예. 멀리서 보면 예. 과일 따가는 줄 알고 의심받거든요. 맞습니다. 예. 딱 의심받는 행동을 했어요. 예. 근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 떨어진다. 오비라고 예. 표현하겠습니다. 예, 예. 2018년 7월 22일 공교롭게도 또 정의용이 미국에 가가지고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를 중재하기 위해서 존 볼튼을 만나서 이제 의견 조율, 그 북미 간의 의견 조율이 잘 안 되니까는 이제 중간에 끼어서 의견 조율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대북 압박의 강도와 수위를 그 다음부터 높이기 시작해요. 왜? 이 대화가 잘 안 되니까 다시 압박을 예,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도와주려고 했는데 뜻대로 일이 안 풀리고 예. 오히려 대북 압박의 강도하고 수위만 높아진 거예요. 예. 정은이는 스트레스 예, 받고 하고. 예,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가지고 뭘 해결하려고 했는데 일이 더 꼬인 예, 거죠. 예, 예. 악화된 거예요. 예, 예. 좋을 게 없어요. 그렇죠. 게다가 이 양반은 어디에 존 볼튼 어떻게 해요? 만나자마자 대화한 내용을 바로 폭스뉴스에 나와가지고 다 공개를 해버렸어요. 예, 예. 원래는 그게 그런 식으로 안 하거든요. 예. 대화를 하고 나서도 그렇죠.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예. 언론에 공고를 하는데 예. 불과 한 몇 시간 만에 와가지고 그냥 다 까발려고 예, 그랬어요. 예. 아주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리고 강경화까지. 예. 강경화까지. 강경화까지 간 거야. 이 사람은 예. 강경화 이분은 안 빠지면 안 돼. 항상 가요. 중요해요. 예, 초반부에 뭐, 어쨌거나 이분은 외교부 예. 장관이니까 뭐. 이분은 항상 예. 거의 뭐 약방의 감초처럼 예. 딱 끼더라고요. 22일 날. 공교롭죠? 예. 왜? 아니 21일 연달아서 막 그냥 막 난리 났어요 지금. 예. 강경화자 대북 제재 예외 조치 요구. 왜? 석탄이 관련됐거든요. 예. 요것 때문에 예외 좀 해달라고 이렇게 예. 얘기하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말빨이 먹히겠어요? 예. 비핵화 제재 유지하겠다고 7월 9일 날 본회의하고 약속해놓고 예. 7월 22일 날 갑자기 대북 제재 예외를 이주 요구해요. 만에. 2주 만에. 예. 야, 말 바꾼 거예요. 예. 그래서 며칠이나 지났다고 말을 번복을 합니까? 예. 이게 북한산 석탄을 갖다 밀수한 게 들통이 나서 그런 건가? 예. 의심을 하는 거죠. 아니면 예. 정원이 열받은 거 시켜주려고 간 그렇죠. 건가? 예. 어쨌든 이거는 뭐예요? 상식에 반하는 예. 행동이죠. 예. 말이 바로 며칠 만에 바뀌었으니까 예. 동맹국인 미국도 이해? 뭔 소리 하는 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놓고 갑자기 며칠 만에 말 바꾸니까는 예. 이 사람이 이거 제정신이야? 이런 예, 식으로 예.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예, 넘어갈까요? 네, 그러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세한 뉴스가 나오는데 이런 예. 것들은 이미 다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다음 페이지 알겠습니다. 보시고요. 요게 이제 그 최초의 그 이제 보도 예, 7월 7월 17일 날 17일. 예. 함지아 기자가 바로 UN 북한 석탄 한국서 환적 석탄 색탄의 뭐 한국 이용 확인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요때부터 이제 국내 언론들도 막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 예. 7월 17일 이후부터 예. 막 이제 의혹을 제기하면서 넘어가죠. 자, 요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 방문했다는 예. 얘기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정의용이 방문했던 거 이렇게 이제 뭐 뉴스로 나온 예, 거고 좀 넘어가시고 요게 바로 그게 풀어달라고 예. 서로 아니 앞에 7월 9일 날 만나서 얘기가 되면 7월 20며칠 되더니 또 만나가지고 좀 풀어주세요. 또 뭐 이딴 행동을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돼. 씨도 안 먹혀 이런 거. 뭐 구걸할 행동을 안 하는 게 좋았을 텐데. 아니 구걸이죠 뭐요 구걸. 예. 구걸하는 건데 이거 안 먹혀요. 세 자 번째. 그다음 세 번째 7월 22일 날 이번 북한 석탄 사건은 남북 정상회담 공작인 국정원 작품이죠라고 해서 국민청원이 올라왔어요. 국민청원. 그러네. 예,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죠, 예, 사람들이. 예. 저만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도 합리적 의심을 하고 예. 누구도 합리적 의심을 하냐? 예. 미국도 합리적 의심을 해요. 그래서
VOA 방송에 뭐라고 나왔냐면 네. 7월 31일 날 네. 북한산 서탄 유입 논란해가지고 한국 독자 제재 작동 안 해. 아, 그러니까 이 독자 제재라는 게 뭐냐면 국정원이 이걸 담당을 해서 예. 이걸 못하게 말렸어야 되는데 예, 예. 안 하고 뒷짐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아. 그래서 VO에서도 합리적 의심을 하는데 예. 정보기관에 예. 정보를 줬다고 분명히 예, 예. 오마이뉴스에 나오죠. 예, 10월달에 예, 줬다고. 예. 근데 예. 10월부터 이때까지 예. 손 놓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아. 그리고 신성하이오 문제의 이 배가 어떻게 예. 3번씩이나 입항을 했는데도 가만히 있냐 이거죠. 국정원이 직무유기한 건 팩트 봤을 때 맞아요. 근데 이 그렇겠죠. 직무유기를 예. 자의로 했느냐, 예. 타의로 했느냐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합리적 의심할 수 있는 예. 부분이. 겉으로 드러난 거는 예. 직무유기 한 거예요. 시간이만 흘렀으니까. 지난 예. 10월 달부터 예. 7월 달까지 거의 10개월 가까이 가만히 있었으니까. 그리고 7월 23일 봄페이오가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대북 제재 발언하는데 유엔 회원국들에 대해서 철저한 제재 이행을 촉구를 하죠. 이거 누구한테 대고 하는 얘기예요? 한국한테 하는 얘기예요. 말 안 들으니까. 예. 중국하고 구멍 예, 뚫린 예, 데가 예. 두 군데. 중국하고 한국. 예. 예. 이거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일에 한국 대북 제재 예외 요청은 이미 물 건너간 거죠. 이 얘기 나왔으면은 예외 없다는 얘기죠. 예, 예. 그래서 7월 26일 날 보면 미 전문가들이 한국의 대북 제재 예외 요청은 시기상조다 이거죠. 남북 경험은 아직 하지 말라는 예, 얘기. 그러니까 같이 다 여러 나라들이 예. 그 대북 제재 전선을 이뤄가지고 협조를 하는데 거기서 이탈하지 예. 마세요라고 그렇죠.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래서 북한산 석탄 수입의 예외를 인정받아서 정은이 열받은 거를 시켜주려고 했는데 사실상 실패. 더 열받았어요. 예. 실패했고 8월 1일 날 국무부 고위관리가 북한 정제유 거래 선박간 환적 우려 유엔 제재 이행 대안 또 한 번 더 얘기를 했어요. 두 번 반복한 거예요. 두 번 예. 반복하면 예. 뭐예요? 제가 트럼프의 트윗에서도 보면 두 번 예. 반복하면 중요하거나 그렇죠. 예. 반드시 실행에 예. 옮기겠다는 거. 예. 두 번 얘기한 거예요. 여기도 예. 똑같아요. 그럼 뭐예요? 이거 중요한 거고 실행에 옮기겠다는 예. 얘기. 이거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한대 맞겠죠. 예. 두드려 만다는 예. 얘기예요. 한 대 그러니까 잘 맞겠죠. 지키라는 얘기. 예. 그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ARF 회담에서 미국이 참가국들에게 유엔 결의를 상기시켜주겠다. 기억 못하는 기억력이 나쁜 나라들이 있으니까 그 나라를 상기시켜주겠다고 예, 한 예. 사태는 더 악화되는 거죠. 좋을 게 없어요. 예, 북한한테는. 예, 예. 넘어가죠.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게 바로 이게 그 문제 국민청원. 응? 날짜가 이번- 어떻게 돼요? 청원 시작이 7월 22일. 22일인데. 22일. 근데 그 네. 내용이 네. 북한 석탄은 국정원 남북 정상회담 공작으로 대북 선물 공세 아닙니까? 이렇게 나와요. 예. 적나라합니다. 예. 국가정보원이 예. 유령 회사를 설립한 이후 북한 석탄 밀수를 주도하고 예. 외교부에선 밀수업자 처벌이라고 하지만 국정원 유령 회사만 날아가고 예. 공작원인 밀수업자는 총대 매는 구조 아닙니까? 예. 흑금성 사건처럼요. 이렇게 놨어요. 예. 이 흑금성 사건은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오래돼서 사실 예, 예. 까먹었어요. 한번 찾아봤는데 예, 예. 머릿속에서 지워졌어요. 어쨌든 예. 중요한 건 선물공세 아니냐 이거 예. 공작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죠. 함정 의심? 예. 할만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내용 봤을 때 이 청원을 올리신 분이 네. 이런 내용을 보통 일반인들이 이 정도로 이렇게 추론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이 흑금성 사건 상당히 오래된 사건이에요. 예. 이것까지 기억할 정도면 나이가 좀 그렇죠. 있으신 분, 예, 예. 20대는 절대 아닙니다. 아. 최소 30대 예. 후반에 40대는 넘어가신 분. 그러니까 이게 기사가 나왔는지 그진 3일 만에 네, 이 바로. 내용을 바로 올렸어요. 이 뭘까요? CIA인가? 여기 보니까 네이버로 돼가지고 네이버로 예, 이게 접속해서 예, 들어왔는데 예, 이 한국 사람이 분인 것 같은데 CIA 소속인가? CIA인가? 아예 모르겠어요. 예, 예. 하여튼 이 하여튼 뭐, 내용이 예. 뭐 적나라하게 하여튼 너무 예. 전국을 예. 찌르는데 예. 야 이게 아직 남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삭제됐나 모르겠어요. 저도 예. 그 후에는 저도 안 봤어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그렇죠. 캡처만 하고 넘어가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제재 작동이 안 된다고. 이게 뭐냐면은 문제 배가 신성하여가 이제 자료를 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한국 정부 역시 정보 당국 차원에서 북한에 기항한 모든 선박을 추적, 감시해온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 이런 점으로 밀어볼 때 신성하이가 어떻게 3번씩이나 입항할 수 있는지
궁금증이 남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렇게 나오면 요건 다 이거 VOA 방송이거든요. 예, 거기 예. 캡처한 거로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VOA 방송에서도 이런 식으로 의심하는 거 좀 이상하다 이거죠. 그렇죠. 정보를 줬는데 여태까지 뭐 했냐 이거죠. 예, 니들 놀고 먹었냐 이거죠. 뭐 밥값도 못하고 이상한 짓 한 거죠. 넘어갈까요 이제? 예. 다음 거에 넘어가고 요건 뭐 중요 아까 다 설명했고요. 요거 요 대북 예외 요청했다 이거 빠꾸 먹은 거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강조한 거 ARF 의장 성명할 때 그때 한번 상기시켰다는 얘기 넘어가고요. 자 이제 요거 그다음 거 요거 또 보면 8월 1일 날 미국의 제재 원칙론과 북한의 불만사에서 곤욕스러운 한국 정부라고 해가지고 VOA 방송에 나온 거 그대로 이제 제목 헤드라인을 올린 건데 이제 중간에 한국 정부가 낀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뭐라고 하냐면 남북 관계보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우선시한다고 북한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걸 지킬 수밖에 없는 게 당연히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그렇죠. 준수해야지 북한이 대신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당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당하면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그다음에 은행까지 그 제재를 당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파장이 커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거 한번 당하면 나라가 맛이 갑니다, 진짜. 파급이 커요. 맛이 가는 사례가 좀 많죠. 네, 무서워요. 무서워. 그래가지고 함부로 못 합니다. 이거 되게 위험해요. 8월 4일 요 기사 뭐냐면 한미 외교 장관 한미 외교 장관회담은 됐는데 남북 장관회담은 불발. 당연히 안 되죠. 북한 지금 열받아 있는데 김정일 열받아 있는데 이거 회담할 생각 전혀 없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8월 4일 날 어떤 기사가 올라왔냐면 요거는 아세안하고 한중일 3, 그다음에 외교장관하고 동아시아 정상회담에서 외교장관 회담. 또 북한이 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채택된 의장 성명에서 CVID라 해가지고 그 뭐 완전하고 그다음에 검증 가능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irreversible 해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그 비핵화 과정 요거 CVID가 중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과가 된 거예요. 중국이 뭐예요? CVID 찬성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여기다 신경 쓴 거죠. 아세 안보 포럼 의장 성명에서 CVID를 뺐다고 좋아한 거죠. 근데 여기서는 정작 중요한 데서 어떻게 CVID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보 포럼에서는 뺐는데 북한 편을 들어서 어떻게든 정상회의에서는 정은이 통수를 여기서는 때린 거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좀 빼가지고 어떻게 좀 점수를 따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문재인이 계속 엑스맨으로 돼가지고 상황을 꼬이게끔 만든 거예요.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 압박이 들어오는 거죠. 압박이. 그렇죠. 그러니까는 원치 않게 의도를 안 해. 자기는 선의로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은 의도가 보이는데 이 사람이 마이너스 손이라서 되는 것마다 지금 계속 쪼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은이 편에서는 얘가 나를 지금 도와주는 거야 아니면 연맥이는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것조차도 이제 합리적 의심.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죠. 이거 지금 아무리 봐도 자기는 도와준다고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정은이 입장에서는 이거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뒤통수를 때리니까 도와준다면 뒤통수 이렇게 자꾸 때리잖아요. 맞으니까 이상해 이거 아닌데 이런 식의 느낌이 오는 거예요. 넘길까요 이제? 넘어가죠. 기사가 나오는데 요거 이제 본 거고 넘어가고요. 요것도 넘어가고 별 큰 내용 없고요. 뭐 여기 뭐 하실 말씀은 없죠? 저도 별거 없고 다 나왔던 내용이고 다음 것도 이렇게 외교전 승리가 뭐 아닌 것 같다. 물음표 찍었죠? 이거. 자, 그 다음 거 8월 7일 자 볼튼이 정의하고 북한의 석탄 기소법 따라 처리한다라고 통화 내용 공개. 이게 통화 내용 공개 요거네요. 아까 착각했네요. 중앙일보에 나왔는데 근데 요런 내용은 처리한다. 뭘 당연한 내용인데 이거를 갖다가 바로 이렇게 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 폭스뉴스하고 바로 이걸 그냥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조하는 거는 북한 석탄 어떻게 이거 위반해서 수입한 거 법대로 처리하겠다라는 걸 갖다가 의지를 바로 보여준 거죠. 앞에 2번 강조한 거에다가 또 강조해서 3번씩이나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수입한 업체 사법 처리 제대로 하고 보고 지켜보겠다. 대북 제재 전선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경고죠. 하면 어떻게 맞는다 이런 얘기예요. 정의형 통해서 북한산 석탄 수입을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는데 확 까발린 거죠. 그래서 사태가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니까는 볼튼이 어떻게 제대로 말귀 좀 알아들으라고 한 거고 또 정은이는 스팀 여기 뚜껑 딱 열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것들이 계속 연맥이네. 엑스맨이야 그러면서 엑스맨 맞다 이렇게 이제 확신하는 그 단계까지. 8월 10일
통일부에서 800만 달러를 이제 대북 공여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미친 거죠. 미친 거지. 예, 경고를 했는데 지금 주겠다고 하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예. 적절한 시점에 추진하겠다고 예. 중앙일보에 나오는데 예, 완전 따로 현 정부는 북한에 못 져서 지금 안달이 난 거예요. 이제 어떻게든 정은이를 갖다가 빨리, 나는 엑스맨이 아니야, 마이너스 손이 아니야, 도와주겠다고 이제 제스처를 취하는데 안 되죠. VOE 방송을 통해서 한국 정부의 800만 달러 집행이 비핵화의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우려를 전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뭐예요? 장난해? 주지 마. 주면 주지 어떻게 마. 돼? 맞는다 이거죠. 맞는다. 이거 간접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8월 10일 날 또 얘기가 나와요. 미 국무부 대변인인 헤더 나우트가 모든 국가들이 제재를 유지하고 회피하지 않으며 제재가 지켜지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한. 벌써 몇 번째 강조예요? 네 번째 강조. 제재하라는데 동참하라고 네 번을 말한 거예요. 도대체 말을 얼마나 못 알아들으면 네 번씩이나 얘기를 해요. 네 번. 귀를 송곳으로 뚫어줘야 돼 진짜. 아우, 모든 국가들이 제재 유지할 것을 다시 강조했고 미국의 뭐예요? 맥시멈 프레셔 전략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밝힌 거고 8월 13일 문재인, 김정은인지 안다겠으니까는 9월 평양에서 다시 만나겠다. 밑에 사람을 시켜보니까 안 되니까 자기가 직접 나와가지고 한중민을 북한으로 불러들여서 뭔가 실마리를 찾으러 가는데 기본적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제거하지 않는 한 다른 대안은 없어요. 미국은 그렇죠. 안 들어주는 거예요. 벌써 네 번이나 강조했어요. 네 번이나. 정은이와 만약 문재인이 만나서 꼼수를 부려서 미국을 기만하려고 할 경우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수위만 더 높아지게 됩니다. 전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이대로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문재인이 마이너스 손이라는 걸 정은이는 알았어야만 했어야 돼요. 이 정도 당했으면은 깨달아야 돼. 몇 번을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한 2번 맞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한 6, 7번을 맞은 거예요. 그래도 못 깨달은 거예요. 참 바보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결과적이지만 나중에 본패가 어떻게 돼? 방북 취소됐잖아요. 왜? 꼼수 부리려는 걸 이미 다 알았어요. 함정 파놓고 기다리는 거. 거기 함정에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 그래도 이제 참 다행이다 싶은 거는 이 아까 뭐 지금 5번 섹션까지 왔는데 그 청와대라든지 이제 이런 쪽 뭐 몇몇 장관들 조명군이나 뭐 강경화나 이런 사람들이 간경화 참 그 일관성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일관성은 있어요. 일관성이 참 있으면 이 정부가 일관성이 있어요. 대북 정책만큼은 일관성이 있어요. 대선 공약은 전혀 일관성이 없는데 안 지켜요. 뭐 위안부 재협상하고 이런 거는 대통령 되거나 입 쓱 닦는데 대북 정책만큼은 일관성이 있어요. 그거는 최고. 최고.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최고. 왼쪽에도 우리도 인정할 거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건 일관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래 뭐 어떤 뭔가 이렇게 이 꿀밤을 때리는 대상이 이제 딱 확실해졌죠. 한정이 되고 피하 구분도 확실하고 맞아야 될 사람들도 확실하게 정해진 거죠. 일관성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박수. 죽이네. 이제 넘기겠습니다. 넘어가시죠. 기사를 이게 비디오로 보시면 다른 분들도 잠시 이제 텍스트가 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라고 한 3초 정도 단위로 이렇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하십시오. 준비하신 대로 하십시오. 제가 전체 다 작성하게 아니라 제가 이제 주요한 거를 이제 PPT로 만들어 놓고 이제 권 기자님이 조금 더 이걸 보기 좋게 이제 다시 조금 정리를 하셨습니다. 제게 좀 산만했었거든요. 하시죠. 설명은 계속 이제 백 기자님께서 하시고.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거, 그 네모 안에 있는 거 보면 존 볼튼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정영 청와대 안보실장과의 전화 통화를 한 뒤 수시간 만에 미국 방송에 이를 공개했다. 그 얘기. 수방송에다가 공개했다는 거. 넘어가시면 되고요. 뭐 이런 거 통일부 800만 대북 공여 얘기했으니까 이거 넘어가고. 참 웃긴 것 같아요. 정말 따로. 이거 미친 거죠, 이거. 이거 진짜 뜬금없는 얘기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이거는 헤드 나워트라는 국무부 대변인이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제재를 유지하고 제재를 회피하지 않으며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제재가 지켜지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동공이 확대가 이제 되셨어요. 강조를 하잖아요. 아주머니가 눈 그렇지 않아서 큰데 그 파란 눈 이만하게 뜨면서 말 안 들으면 등치 보세요. 힘 좋게 생겼잖아요. 치켜 올라갔습니다. 확실하게 눈보로 뜨고. 근골도 좋고 팔뚝도 한 대 맞으면 장난 아니에요. 되게 진짜
무시무시해요. 예, 넘어가시고. 요거는 이제 그 9월 달에 만나겠다고, 요거 이제 아마 그때 저 판문점에서 만났던 그 사진을 갖다 찍었던 것 같은데. 요 멘트가 재밌네요. 예, 남한 정부가 미국 측에 북측과 유사한 종전선언 요구를 했다가 퇴짜를 맞았다는 분석도 제기. 아니, 당연하죠. 똑같은 걸 제기해야지. 여기다 다른 거 얘기하면 미국한테 세컨더리 보이콧을 두드려 맞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몇 차례나 얘기했어. 4번씩이나 얘기했죠. 4번씩이나. 근데 어떻게 그걸 딴 얘기를 해요? 못하죠. 맞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넘어갔어요. 중간 결론. 이게 이제 제가 중간에 그 8월 한 16일쯤 방송을 하려고 했었다가 뭐가 이제 스케줄이 이제 안 맞는 바람에 이제 덮어놨다가 이제 하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또 딴 내용이 나와가지고 일단 중간 결론을 내놓은 상태에서 뒤에 뉴스 나온 걸 더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중간 결론은 뭐냐면 1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과 그 이후의 행태를 볼 때는 유엔 대북 제재를 이행할 의지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대상이 북한이 아니었다면은 이거 안 지키죠. 만약 감비아 같았으면은 신경 안 쓰죠. 막 감비아 제재하고 뭐 유엔이 우린 충실히 지킨다 하면서 뭐 감비아 정도면 얘기했다가 그냥 못 지킬 수도 있다가 넘어가는 거죠. 감비아 같은 나라. 근데 북한이기 때문에 거기는 약속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렇죠. 일관성 있어야 돼요. 2번 북한산 석탄 수입의 국정원이 직무유기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막지 못했는데 이게 자의인지 타의인지는 알 수 없음. 하지만 7월 20일에 뜬금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을 방문해서 업무 보고를 받은 것은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음. 진짜 그러니까 오비이락. 오비이락 또는 오비이락. 배 떨어졌어요. 까마귀 날자 배 또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3번. 게다가 강경화 장관이 대북 제재 유지에 동의했다가 VO에서 북한산 석탄 수입 기사를 발표한 이후에 갑자기 대북 제재 예외 요구를 했죠. 이것도 어떻게 까마귀 날짜 또 배 떨어진 거예요. 이거는 날짜가 진짜 골 때려요. 정말 그 우리 표현으로 이제 그 경무가 아닌 거죠. 경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앞전에는 하든지. 같이 하겠다고 대북 제재를 이행할 의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딴소리 하는 거죠. 골 때리는 거예요. 한 2주 만에 그냥 말이 바뀌면 외교관이. 외교관이래 봐. 외교부 장관이. 한 나라의 외교를 담당하는 외교 강경화 장관이 말을 번복을 하니까 이거 진짜 황당한 거예요. 미국에서도 이 사람 말을 앞으로 믿을 수 있겠는가. 신뢰성 빵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국민은 속 터지는 거죠. 국민은 더 황당해지는 거고. 그래서 이걸 요구한 거죠. 정의용을 또 보낸 거. 그래서 조용히 북한산 석탄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거. 이것도 다 시점이 거기에다 맞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지금 까마귀 날짜 배가 지금 몇 개가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배가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거를 제가 지금 얘기하는데 앞으로 떨어지는 땅바닥에 떨어지는 배만 모아도 과일 장사 하고도 남을 정도로 엄청나게 배가 많이 떨어집니다. 막 우연의 일치가 너무 많아요. 너무 우연히 사실 그 우연히 연속이 계속 되는 거는 이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너무 낮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작용한 뭔가 거죠. 필연인 거죠. 필연인 거죠. 수학에도 그렇게 봐요. 저도 고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볼턴이 갑작스럽게 TV 회담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봐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확산 방지의 주력함을 느낄 수 있음. 그러니까 결국은 대북 제재 이행 의지는 없다라고 봐야 돼요. 이거하고 맞죠? 그다음에 4번. 북한산 석탄 수입은 문재인 후보 시절에 만한 남, 쌀, 그다음에 북히토류 막교환과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일관성 있고 차이점이라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북한에 퍼주는 형태죠. 이때는 그래도 교환이라고 하는데 톤백으로 5,000톤씩 수입을 하면 가격이 너무 비싸져요. 대량 수입을 해야 되는데 운임이 들어가니까 보험하고 게다가 북한산 석탄의 열량이 4,000에서 6,000 킬로칼로리라서 러시아산에 비해서는 열량이 훨씬 질이 떨어지는데 가격이 싼 게 아닙니다. 게다가 관세청의 설명에 의하면 당시 수입업체가 신고한 석탄 가격은 통관됐던 유사물품 러시아산 석탄보다 더 높았다. 그러니까 품질도 나쁜데 가격은 더 비싸. 퍼주는 거죠, 이거. 그쵸? 이거 누가 봐도 퍼주는 거잖아요. 그쵸? 주는 거예요, 이거.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제가 뭐, 없는 얘기 지어낸 거 있으면 나중에 댓글로라도,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얼마든지 이의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의 받아들인 거는 제가 VOA 방송에다가 전달해서 그쪽에서 취재를 하게끔. 취재를 하게끔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방법도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넘어가죠. 넘어가죠. 6번째. 6번째. 요건 이렇게 다 이제 몰아서 정리를 하셨네요. 자, 요건 이제 8월 14일 날 VO에서 미 전직 관리들
남북 회담 개최는 긍정적. 대화는 좋은 거예요. 제가 트럼프 트위터에서 그때 완전 트럼프 트위터 이제 전문가시니까 트위터에 나온 얘기 그런 거예요. 바보들 대화는 좋은 거야. 뭐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데 미국 관계보다 앞서 나가면 안 돼. 그러니까 미국 관계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된다는 게 너무 앞서 나가서 제재 전선에서 이탈하지 말라고 또 한 거예요. 몇 번째? 다섯 번째. 지겹다 지겨워. 어떤 바보가 도대체 5번씩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가지고 미국은 이런 압박을 너무 이르게 완화하려는 것으로 비치는 한국의 행동에 반대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 대북 제재 전선에서 이탈하지 말라고 다시 5번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8월 14일 인터뷰 김영문 관세청장 이 사람 안 좋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게 되면 개인들도 제재를 하거든요. 이 사람은 질이 안 좋기 때문에 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앞으로 보시면 알게 돼요. 예, 알겠습니다. 북한 석탄 첩보 관련해가지고 사실관계 파악 불가능 수준. 그러니까 처음에 정보를 준 게 형편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검찰 재수사 요청으로 4개월 추가 소요해가지고 왜 수사라는데 VO에서 방송할 때까지 수사 결과가 안 나오다가 국내 언론까지 막 떠들고 이러니까 그때 가서 왜 수사 결과가 급작스럽게 발표를 했냐. 10월 달 동안 뭐 하셨어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국내에 들어와서 환적이 되고 게다가 석탄이 들어와서 남동발전까지 들어가시는데 뭐 하셨냐라고. 그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검찰 탓도 되고 막 보면은 정보 탓. 정보가 안 좋았어. 정보가 꽝이네. 미친. 나중에 이제 보면 아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줬어요. 검찰 탓, 재수사라고 그랬다. 뭐 이래. 수사 인력 탓. 가장 못난 그 상관대한 짓이 밑에 사람 탓하는 거. 그렇죠. 왜 수사 인력 탓을 해? 수사 인력이 부족할 것 같으면 보강을 해야지. 10월 달 동안 뭐 하셨어요? 10월 달 동안 그 오랜 시간 동안. 10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수사 인력이 미진하다 싶으면 교체를 시켜도 유능한 사람을 넣으면 될 거 아니에요. 바보 아니 이 사람? 이 사람이 검사까지 했고 사법고시까지 붙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영문 관세청장이 주로 마약 관련해서 이제 그 담당을 했었던 이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위키피디아에 이제 검색을 해보면은 김용문 관세청장이 마약 전문. 그러면은 이런 프로세스를 더 잘하는 거죠. 더 잘하는 거죠. 더 잘하는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 이름은 죄가 더 크네. 이거 가중처벌인데 이거. 가중처벌이. 이거 가중처벌인데 딱 보니까 이게 VOA 보도하고 상관없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는데 이거는. 신빙성이 없어요. 신빙성 없고 윗선에서 압력이 없다는데 이건 좀 두고 봅시다. 그다음에 외교부 국정원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하고 외교부에서는 또 공을 미국으로 넘겼대요. 미국에 보도하고 자기네들도 청와대에 보도했다고 외교부 손 떼는 거예요. 서로 공차게 하는 거죠. 그래서 뻥뻥 차는 거예요. 책임을. 여기 있는 거 딱 치고 이쪽으로 놓고 딱 치고 그래가지고 나는 책임 없어 이런 식으로. 자, 8월 14일 딱 보면 미 전문가들이 북한 석탄 반입 관련 세컨더리 보이콧 엇갈린 평가라고 이렇게 나와요. 일단 논의는 된다는 말이죠. 논의는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단어가 일단 리스트가 이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어요. 이제 할 수는 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제재를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좀 제재하기는 좀 그렇고 유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강경파하고 온건파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요때까지만 해드려요. 그래서 요 사람 클링어라는 선임 연구원하고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 사람한테는 매파예요. 매파. 반면에 윌리엄 브라운은 이 사람은 온건파, 비둘기파라고 조지타운드 교수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요. 일단은 하지는 말고 두고 보되 다만 한국이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선박 4척에 대해 입항금지 처벌을 내린 것은 현재로서 충분하지 않은 조치. 그러니까 너무 솜방망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를 해서 제대로 처벌을 하란 얘기예요. 그거 안 하면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입장이 온건파지만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8월 10일 날 북한 석탄 수입업체 처벌 수순해가지고 미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 작용해서 이거 연합뉴스에서 7월 10일 날 국내에 있는 이 국민들을 갖다가 오도를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작대요. 작다 이런 소리 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14일 날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8월 14일 기레기 언론이죠. 국민들 오도하게 바쁜 거고 8월 14일에 드디어 나옵니다. 미, 한국의 북한 석탄 조치 본후에 독자 제재 결정. 누가 있냐면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의 입을 통해서 미국 정부가 간접적으로 경고를 한 겁니다. 이제 5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어 처먹으니까 이제 관리를 통해서 VOA 방송이나 이런 다른 게 아니라 직접 해당되는 그 대사를 통해서 대사는 이 나라에 와 있는 바로 그 나라 대통령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한 건 누가 얘기한 거예요? 대통령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대통령 이름이 그냥 충격받죠. 트럼프의 의견이 바로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가 직접 언급. 도마뱀 꼬리 자르기 식으로 하면은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하겠다는 의미고 미국도 지금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합리적 의심 수준은 넘어간 거예요. 5번씩이나 경고를 했으니까 이제는 모르고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이게 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알면서 하는 거. 고의다 이거죠. 고의. 미필적 고의를 넘어가서 이제 뭐예요? 고의 단계까지. 설계까지 한, 계획까지 한. 그러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죠. 높아지죠. 이제 뭐 집행유예 할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형 맞나요? 실형. 요즘 그 해리 해리슨 조한 미국 대사가 그 한국에 오시고 난 다음에 얘를 좀 뭐 같이 만나서 이제 커피 한 잔 하러 이제 찾아오는 한국 사람이 또 잘 없고 뭐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리 해리슨 대사가 이제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열심히 또 한국 사람 그럼 우리가 친해지기 위해 가지고 취재하러 가서 취재하시면 한국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한번 연락을 미리 우리가 한번 취재하는 것도 미 대사관에 한번 신청을 해가지고 취재하는 것도 아직 뭐 언론사라든지 그 조선일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메이저 언론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하면 바로 받아주실 것 같은데요. 그 해리 해리슨이 진짜 공석이 미 대사가 한 6개월 이상 6개월이 뭐 1년 넘었어요. 1년 넘게 공석이었다가 이제 왔는데 너무 그 뒷방 영감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저 태평양 함대 사령관 7함대 사령관까지 하신 분인데 좀 너무 우리가 이제 손님을 대접을 해도 뭐 오셨는데 손님 대접이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이렇게 무방급 넘버 1순인데 이건 그리고 이 보통 저 손상훈 대표님 얘기하는데 이제 대사관이 항상 이제 어찌 보면 정보 수집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왔는 이유가 제 생각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러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죠. 요건 됐고 넘어가고요. 요거는 이제 김영문 관세청장인데 뭐 이렇게 아까 검찰에서 재수사 지휘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런 얘기가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뭐 후회가 되는 부분 없고 뭐 수사와 관련이 없냐 뭐 수사팀장 미안한 소리지만 좀 더 유능한 뭐 이딴 소리하고 앉아 있고 그다음에 또 법률 전문기관 검사가 모자란다고 해서 재수사를 해가지고 시간이 뭐 오래 걸렸다 뭐 이런 얘기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VOA가 7월 중순에 북한산 석탄 문제를 보도하지 않았더라도 비슷한 시기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을까요? 저희는 더 빨리 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생각은 할 수 있죠. 거짓말이고 이런 건 믿으면 안 돼요. 정부 차원에서 이쪽에서 압력이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것도 거짓말 같아요. 압력 받았어요. 이거 압력 받은 거고. 이 내용은 그 김영문 관세청장님이 VOA 코리아하고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이렇게 실은 겁니다. 그저 VOA 홈페이지 가면 다 있습니다. 여기 하다 보면 보고를 하면 청와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정보 자체는 외교부나 국정원을 통해서 김영문 청장이 하는 겁니다. 들어온 거고 이게 이 정보뿐만 아니라 억울한 부분들 검색해달라 또 이 부분 의심스러우니 확인해달라는 내용들은 수시로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이 협의체가 있었고 수시로 연락을 했고 그 협의체에서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니까 그 협의체는 당연히 외교부 국정원 포함돼 있죠. 청와대도 연결돼 있다고 하고 먼저 김영문 청장님이 하여튼 여기 포함돼 있다고. 그리고 요 외교부에 있는 2차관 조연이라는 분도 보면은 이런 상황을 미국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고 청와대에 수시로 보고했다. 다 공을 어떻게 뻥뻥 차 올렸습니다. 그렇죠. 청와대에 수시 보고했답니다. 넘기시고 자 요건 아까 그 얘기했던 거 이렇게 상반된 의견이 있다는 그 얘기 그렇죠. 넘어가고요. 다 얘기를 했고요.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요거 기레기 얘기했던 거, 뭐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 작았다고 연합뉴스에 떠들었던 거, 헛소리한 거 넘어가시고. 진능호. 진능호 찍은 거,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이게 바로 해리 해리스 그 기사 나온 거, 제재 조치를 보고 난 다음에 독자 제재 결정을 하겠다. 제대로 이제 솜방망이 처벌하게 되면 작살 내겠다. 뭐 이런 얘기 넘어가시고.
자, 그래서 이제 잠정 결론을 냈던 게 그때 이제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고 끝내려고 했던 게 결론 한 줄 요약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9회 말 2사 만루에서 홈런을 친 거죠. 완전히 그냥 한 방에 그냥 보내버리는 엄청난 사건을 저지른 건데 요걸로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하다가 이제 이게 방송이 못했던 거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자, 그래서 또 이제 중요 사건들이 막 터집니다. 그래서 8월 16일 보면 미 제재법 전문가 한국 북한산 석탄반이 인지 가능성 높아. UN 미국이 어떻게 조사에 나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 거예요. 이제 뭐예요? 한국이 조사하는 거 못 믿겠으니까 미국하고 유엔에서 조사단 파견해서 직접 조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할 수 있는 적용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한 거예요. 조선닷컴에 나왔고 해리 해리스 미국 대사가 직접 언급했는데 요것도 이제 안 되겠다 이거예요. 독자 제재 뭐 이거 하는 거 이거 못 믿겠으니까 이제 어떻게 직접 들어와서 제재를 하겠다, 조사하고 제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국내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위협을 하는 거죠. 말 잘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8월 21일 날 국내 반입 북석탄은 중개 무역 수수료죠. 관세청은 알고도 시시. 조선일보. 그러니까 관세청 알고 있으면서 중개 수수료를 알고 있으면서도 딴전 부린 거예요. 골 때린 거죠. 그래서 거래 물량은 거의 뭐 수수료가 10%면은 10배로 올라가고. 10배, 20배 이상인데 완전히 이거 거짓말한 거죠. 그래서 중개 무역했다는 증언을 확보하고도 해외 물품의 국내 반입권만을 담당하는 것이 관세청의 업무라는 이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직무유기 및 김영문 관세청장의 VOA 인터뷰는 일종의 취재를 빙자한 뭐예요? 용의자 신문을 한 거죠. 그래서 김영문 관세청장 어떻게 딱 걸린 거죠. 이유 국정원은 VOA와의 인터뷰를 거절한 거예요. VOA에서 국정원 인터뷰도 요청했는데 거절했어요. 이런 식으로 당했으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미 국무부 장관이 폼페이오가 CIA 국장이었잖아요. 그리고 오죽 취재하는 거 신문하는 거 잘하겠어요. 이게 신문을 하는데 신문 받는 사람이 신문을 받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뭔가 이게 조작 같은 거 많이 하고 이럴까봐 인터뷰한다고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뒤통수 친 거예요. 아, 정보부다워. 진짜 머리 좋아요. 진짜 머리 고단수요. 8월 22일 날 보면은 재무부 제재, 러시아 선박, 북한 정박지 한국의 수차례 입항. 골 때리는 거죠. 제재 명단에 오른 선박을 제대로 감시도 안 하고 있고 억류하고 있는 세척도 인도주의적 관점. 우리나라가 어떻게 인도주의 이렇게 신경 썼다고. 북한이나 외국 사람들 인도주의 되게 강조해.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상관없어. 죽던지 말던지. 억류 해제 검토.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전혀 단속 의지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어떻게 대북 제재에 대한 준수라는가 뭐 이행 의지 자체가 없다는 게 여기까지 느껴지는 거예요. 일관성은 있어요. 일관성이 확실하게 일관성 있는 건 좋은 겁니다. 20일 날 심층 취재한 거. 이건 뭐냐면 여태까지 있었던 거를 갖다가 북한산 석탄반이 국정원 감시 체제 의문이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신성 하요가 북한을 기항한 뒤 한국 입항한 사실을 파악했는지 국정원에 문의했지만 정보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 우리 미국에서 먼저 정보를 준 건데 이게 말인가요? 아니면 소인가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확인해 줄 수가 없어? 이것도 입출항을 갖다가 방치란 거예요. 직무유기란 거죠. 국정원에서도. 근데 이게 자이냐 타이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걸 확인해야겠죠. 중요한 거. 이제 넘어가죠. 참 넘기기 전에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넘기기 전에 그 백영래 기자님이 예전에 그 좀 뭐 한참 전에 젊으실 때 그 관세청 좀 다니셨다고. 세관에서 일했어요. 세관에서 이제 일을 하셨다는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관세청의 여러 이제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그 백인래 기자님이 딱 깨고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이제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약하게.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넘어가시죠. 괜찮은데 요거 아까 나왔던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나왔던 얘기가 넘어가고 이거 다 나왔던 얘기. 정리됐던 얘기가 넘어가시고요. 더 넘어가시고요. 중개 수수료라는 거 관세청 알고 취재했다는 얘기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신재철 의원이 요거 보면 피의자들 수수료조로 받은 석탄이 33,000톤에 달하는 만큼 당초 중개 무역을 한 북한산 석탄은 훨씬 큰 규모. 그래서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수수료를 받았다고 하면 보통 5에서 10%인데 대략 중개 수수료 5%라고 가정을 하면 20번 정도로 거래를 했었다고 보면 이 석탄을 대가로 이제 받게 되면 그 규모가 대충 60 곱하기
20회를 하게 되면 1200억, 1200억. 대략 1억 달러 정도 된다는 얘기죠. 적은 네. 액수가 아니다. 아닙니다. 엄청 네. 커요. 그래서 네. 심의원은 관세청은 피의자들이 수사 도중 북한산 석탄을 제3국으로 중개에 무역했다는 증언을 확보하고도 예. 해외 물품이 국내 반입것만을 담당하는 것이 관세청의 업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추가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면 이는 관세청의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근데 예. 이게 자의냐 타의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수술한 거냐, 예. 지시를 받은 거냐. 예. 이렇게 큰 선을 사건을 관세청장 혼자서는 못해요. 혼자서, 왜냐하면 자기가 예, 잘못하면 하긴, 예, 세컨더리 진짜, 예. 보이콧에 나라 말아먹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절대- 사람 혼자서 감당 못해요. 이거. 절대 힘들은 거예요. 쉽지 않을 것 예, 같습니다. 그 혼자서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요즘 보면 이게 자유한국당에서 그 북한 석탄 관련해서 이제 TF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테스크포스 해야죠. 해야 예, 돼요. 구성이 되어서 아니 열심히 BOE에서도 특집 기획 기사로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따로 짱 박아놓고선 계속 추적 기사를 내는데 오늘도 나왔어요. 그 기사가. 그래요. 오늘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넘어가죠. 요것도 넘어가자. 예. 뭐 특별한 거 없고 쭉쭉 넘어가죠. 네, 넘어가시죠. 넘어가고. 네, 넘어가고. 이거 아까 했던 거, 예. 했던 거고, 네, 넘어가고, 넘어가시고요. 예. 그다음 또 이제 또 얘도 나오네요. 예. 8월 24일 심층 취재, 북한산 석탄 바인 논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 많아가지고 같은 한전이 자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남동발전과 동서발전의 조치가 전혀 상반이 예. 돼요. 어차피 뭐 사장은 다르니까. 네, 예. 사장은 다른데 예. 어쨌든 여기 다 한전 자회사인데 예, 예. 골 때려요. 최초의 북한산 석탄 여부를 밝혀내지 못했는데 보고 통관이 된 이유와 이후 석탄이 북한산으로 드러난 과정에 대해서 예. 이때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가만히 있었다가 예. 나중에 또 밝혀내요. 예. 그래서 명확한 해명이 없어요. 예. 관세청에서 그렇죠. 해명도 예. 없고 원산지 증명 제출 서류도 이것도 과세자라고 제출 거부를 하는데 이건 옹색한 변명이에요. 나중에 뒤에 보면 제가 원산지 증명서를 갖다가 예. 샘플로 보여줄 텐데 알겠습니다. 거기 보면 별거 없어요. 예. 이거 보여줘도 상관없어요. 24일 날 보면 뭐라고 나냐 기자 문단인데 여전히 논란 중인 북한산 석탄 한국 밀반입 해가지고 여태까지 진행된 사항을 이제 기사 내용을 보면 예. 재확인하고 예. 미 국무부의 북한산 석탄 밀수 사건에 대한 견해를 BOE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을 했죠. 네, 여기 내용이 맞습니다. 긴데 이거는 이제 볼 수 있는 시간이 될지 그렇죠. 모르겠네요. 예. 많이 시간이 시간이 가가지고 예. 8월 24일 보면 단독으로 관세청 북한 석탄 의심 작년 12월 남동발전에 공문 보냈다. 예. 그래가지고 동해세관이 지난 11월 10일에 남동발전에 통관 보류 보류 통지서를 통지서. 이미 보낸 예, 거예요. 예. 따라서 관세청 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남동발전은 자신들이 수입한 석탄이 북한산인 것을 알고 있었던 있었다. 거죠. 예, 가능성이 예, 알고 알고 있었는데 있었다. 남동발전은 문제의 석탄이 통관 보류가 된 이유를 알지 못했고 정식 통보도 그렇죠. 받은 적이 없다고 예. 거짓말을 했죠. 거짓말. 예. 남동발전. 중요한 게 같습니다. 남동발전은 뭐예요? 예. 여기는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대상입니다. 여기. 예. 확실합니다. 여기. 그렇죠. 예. 여긴 받아야 돼요. 예. 동서발전은 괜찮아요. 예, 거기는 그때 자진납세했어요. 예, 예. 거긴 피해갔어요. 예, 맞습니다. 잘했어. 넘어가시고요. 자, 그리고 24일 국정원 북석탄 수입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보고. 중앙일보라고 나와요. 그래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10월 북한산 석탄 수입 반입을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러니까 청와대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국가안보실에 보고 받았으면 이 사람이 이걸 가만히 알고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예. 문재인 대통령한테 예. 보고 안 했겠어요? 했겠죠. 뭐, 서 원장은 이어 국가안보실 보고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가름했다고 예. 답변했다. 그러면 정의용 안보실장은 누구에게 보고를 했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혼자만 임종석 그냥 비서실장하고 문재인 대통령 지금 말이 없으니까 예. 혼자만 알고 그냥 그걸 그냥 거기서 차단을 시킨 그렇죠. 건지 예. 아니면 보고를 한 건지 예. 그게 궁금해요. 자기가 거기에 이제-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예, 예. 근데 제가 지금 제안하는 거는 이런 중요한 인물들은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자살을 당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살아있을 예. 동안에 예. VOA 방송에서 가셔가지고 예. 반드시 반드시 취재를 하십시오. 인터뷰를 예, 예. 예, 인터뷰를 하십시오. 예. 국가안보실장 예. 꼭 하셔야 됩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님. 예, 살아 계실 때 돌아가시면 못합니다. 꼭 하시기 그렇죠. 바랍니다. 그 갑자기 예, 또 심장마비가 자살을 왔을 때. 당하면 자연사시거나 이러면 예, 옳지 않습니다. 예. 8월 28일 보면 또 정의용 북한 석탄 불법 수입 미국에서 정보 줄 때까지 몰라 해가지고 정의용 안보실장은 보고를 고의로 누락시켰나 아니면 보고했다면 누구에게 했을까 예. 의문이 남는 겁니다. 이렇게 네. 자 8월 28일 신현수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갑자기 사의. 사의 표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배 떨어지는 거야. 거죠. 아니 예. 하고 많은 시점에 왜 이 시점에 나갈까 네. 하는 얘기예요. 이 사람
고 노무현 현 문재인 예. 측근이에요. 측근 중에 예. 측근이고 기획조정실장은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예. 넘버 2인 거죠. 국정원에서는. 네, 예. 그중에 넘버 2고 예. 그리고 손가락 따지면은 예. 대통령, 예. 비서실장, 예.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이에요. 거의 이 아. 세 손가락 이 예.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예. 예.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 거예요. 황당하죠. 예. 이제 이거 딱 보면은 예. 느낌에 합리적 의심을 하면 배가 침몰하니까는 예. 배를 버려라는 거죠. 그냥 이게 나라도 살아야 되니까 맞습니다. 미쳤어 여기 예. 가만히 있으면 예. 나도 같이 수장되겠는데 아니면은 뭐 애국심에 발로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갑자기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을 수도 있는 거죠. 예. 아 시간이 모르겠습니다. 많이 갔다고 막 압박이 들어옵니다. 맞습니다. 시간이 예. 많이 갔다고 막 압박이 예.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천히 압박이 이제 막 넘기도록 아이고 하겠습니다. 넘기세요. 예. 예, 넘기시죠. 여기로 넘기고. 예. 서류만 넘기고. 보자. 이게 바로 그 예, 서류예요. 예. 이게 이제 원산지 증명서인데 예. Certificate of Origin 적혀 있죠. 예. 수입업자 이름 적혀 있죠. 홍길동, 예. 수출업자. 예. 그다음에 이거 뭐 그 배가 출하하는 날짜. 예. 그다음에 배 선적한 그 배 이름. 예. 그다음에 이거 양육항. 예. 그 물건 어디에다 풀어놓느냐. 예. 그다음에 도착지. 예.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다음에 원산지 한국. 예. 품목이 뭐냐? 맥주. 맥주. 예. 그다음에 이거 HS 코드 예. 나오죠. 그다음에 한국 마크 거죠. 앤 넘버 해가지고 예. 카톤이 하나인데 한 카톤이고 그다음에 뭐가 들어있냐? 2만 캔. 2만 캔. 예. 맥주 2만 캔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예, 이거는 예. 밝혀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예. 수입 면장 같은 경우에 예. 거기에 첨부하도록. 첨부가 예. 돼가지고 이제 뭐 예. 세금이 얼마 내고 신고 그렇죠. 가격이 예, 나오니까 예. 경쟁업체에서 알면 문제가 되는데 예. 이건 경쟁업체에서 알아도 아무 상관이 그렇죠. 없는 거예요. 원가가 이걸 없으니까. 안 보여줄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근데 예. 만약 이게 원산지가 어떻게 북한이라면 그건 1급 기밀 서류가 되죠. 그건 공개 그렇죠. 못하죠. 예. 그건 공개 맞습니다. 못하지만 만약 이런 거라면 공개 못할 이유가 없는 예, 거예요. 예. 전혀. 여기 이렇게 맞습니다. 지우면 되잖아요. 이렇게 예. 몇 군데 지우고 이러고 공개하면 되는 거니까. 예. 요거만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요거 그렇죠. 원산지 예, 예, 요거 원산지 7번 막 한 나머지 다 번만 가리고. 보여주면 예. 되는데 맞습니다. 바보 아니에요? 아니 사법고시까지 붙은 사람이 뭐 이래. 넘어가요. 예. 나보다 몰라. 이거 넘어가. 이건 정리한 거예요. 정리하신 거고. 예, 더 넘어가세요. 이거 정리한 거고. 아까 다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더 넘어가시죠. 국정원의 역할에서 보여가 의문 예. 제기했는데요. 예, 넘어가시고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예. 가가지고 더 넘어가시죠. 넘어가고. 자, 관세청 뭐 11월 때 남동발제 예. 공문 보냈다고 하죠. 넘어갈까요? 공문 봐요. 우리 공문 한번 볼까요? 자, 이 공문이 아, 그래요. 통관 모두 통지서 이렇게 보냈죠? 보냈어요. 여기- 신고일자, 보일자 11월 10일 2017년 그 다음에 신고일자는 10월 27일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남동발전 거짓말한 거예요. 이거 다 나오잖아요. 북한산 우회 수입 정보 제공권으로 조사 담당 부서로 이미 인계가 들어간 예, 거예요. 조사과로. 벌써 예. 조사과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무슨 거짓말하고 이제 남동발전 박살 내야 돼 가지고. 요 내용은 이제 일부러 예, 다 지운 거죠. 다 지운 거죠. 예. 중요 내용이기 예. 때문에. 그렇죠. 아, 이거 웃기는 거예요. 넘어가죠. 이게 안 사이트 아, 안트락 이거- 사이트. 예, 뭐 안트락 사이트인데 뭐 예. 그런 거라고 돼 있어요. HS 부호돼 있고. 예. 근데 뭐 그런 건 그 원산지는 러시아라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는 뭐 국정원이 북한에 석탄 수입해가지고 청와대 뭐 국가안보실에 보고했다는 얘기죠. 보고했다. 예, 뭐 이런 얘기. 예. 소문했다. 예. 그다음에 연합뉴스에서는 뭐 정보 줄 때까지 정 의원이 뭐 몰랐다 뭐 이런 예. 얘기. 뭐 서로 공차기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예. 공차기 하는 거고. 예. 갑자기 이제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지는 신현수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사의 표명을 했는데 예. 보니까 뭐 의견을 보여서 발달된 것이 아니냐 예산 집행 문제를 가지고 서 원장하고 그래서 예. 나가는 거 아니냐 뭐 이거 뭐 의혹이죠 의혹. 예. 몰라요. 자세한 내용. 어쨌든 이 사람 중요한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 좋은 역할을 했죠. 청와대 민정수석이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있고 지난 대선은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대책위원회 법률 지원단장을 맡게 됐다. 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었어요. 예. 이날 이제 그 기사가 나왔는데 보면은 이제 네. 그 한 명은 국회 그 정보위로 가서 네. 이제 증언을 하고 네. 또 한 명은 국회 운영위로 가서 이제 증언을 했는데 서로가 이제 말이 좀 달랐는 거예요. 정의용 안보실장과 이제 말 맞추는 것도 쉽지가 않아. 소국정원장이 말이 약간 네. 핀트가 좀 뭔가 오류가 나버렸어요. 야. 그래서 지금 참 이게 이게 진실에 기반하면 말이 아니, 같은데 뭐가 아니, 뭐 일단 뭐 얘기할 때 가서 말을 똑같이 이제 맞춰서라고 해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의혹이 증폭이 안 될 텐데. 아니 그죠? 머리가 안 좋은가 왜 그래 다들 왜 그럴까? 머리가 나쁜 사람이 마음이 안에 들이는 마음이 이제 왔다 갔다 갈등을 하면은 갈등을 해서 네, 뭐 그럴 자기 수 진짜 본심을 드러낼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예, 있겠네. 하여튼 뭐 그럴 수 있을 것 넘어가서 뭐 이거 이제 결론. 결론인데 예, 결론. 자 여기 보면은 저 이게 VO에 보면은 특집 기획 기사라고 이렇게 딱 박아놨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시계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앞으로 두고 보겠다는 예, 얘기고
북한 석탄 밀수의 저주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VOA 홈페이지에 특집 기획 기사를 계속 다루고 있고 미 국무부 CA 존 볼튼이 계속 째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아침 보니까 기사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12시 넘어가서 바로 올린 게 있어요. 그거 한번 볼까요? 내려보죠. 내려보면 자 이게 나와요. 재무부 한국 중국 제재 위반 가능성에 북한 비핵화까지 제재 위반 대가 따를 것. 제재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보면 미 재무부는 한국과 중국의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과 관련해 완전한 비핵화 이루어질 때까지 제재 위반의 대가는 계속 뒷가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저주는 어떻게 돼요? 계속 진행형입니다. 저주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주는 계속 진행형. 그래서 미국은 유엔과 미국의 현행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익명을 요구한 재무부 관계자는 중요한 얘기니까 익명을 요구했어요. 중국 은행의 북한 돈 세탁과 남북 연락서의 유류 반입 등을 제재 위반으로 간주하는 VOA 질문에 재무부는 제재를 미리 공개하거나 앞으로 이루어질 행동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준비 행동 없이 바로 제재하겠다는 얘기야. 깜빡이 안 켜고 어떻게? 바로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왜? 경고를 5번 했죠? 5번 했어요. 그거라도 못 알아들으면 네 잘못이지 우리 잘못이 아니란 얘기예요. 몇 번을 얘기했어요 도대체. 깜빡이 안 켜고 좀 들어오면 그래도 마음의 준비라도 하는데 갑자기 들어오면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뒤통수 떼어려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긴장 타란 얘기예요. 그렇죠. 아직도 긴장 안 상해. 살얼음판이에요. 이제 살얼음판. 이제 까딱하면 박살나는 순간이에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죠. 자, 그래서 앞서 폭스라는 다른 또 이게 좌파 매체인데 여기서 소식통 이후에 미국 정부가 대북 경제 제재로 원유와 가스에 대한 금수 조치와 북한과 거래한 중국 기업과 은행들의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고 나와요. 얘네들도 벌써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일부 언론은 한국이 개성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에 발전기와 유류 그리고 10억 상당의 대북 제재 금지 품목을 반입했다며 구리, 니켈 이런 거 제재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어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안 좋아했고 김의겸 한국 청와대 대변인 어떤 소리라고 자빠졌냐면 22일날 이와 관련해서 지금 한반도 문제와 관련 큰 물줄기 무슨 물줄기 제재 물줄기가 형성이 되는데 큰 물줄기야 도도하게 흘러가게 된 연락사무소가 대북 제재 위반인지 여부는 큰 물결에 도움이 되거나 장애가 된다고 생각지 않는다. 무슨 헛소리라고 앉았어요. 지금 박살나게 생겼는데. 이 정도면 정신줄 나는 거죠. 정신줄 놓은 거예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자체가 너무 협소한 문제. 당신이 한번 세컨더리 보이콧을 한번 당해보면 그런 소리 안 나올걸? 자, 헤더노트 미 국무부 대변인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공동연락사무소에 석유와 전기를 공급할 예정인데 유엔 제재 위반이냐는 질문에 대해 제재 위반인지 아닌지는 분명히 들여다보겠다고 답하면서 분명히 확실하게 답변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확실하게 답변 기다리십시오. 자, 여기까지 준비했고 다음 페이지 보시기 전에 잠시 후 깜빡 노약자 임산부 심장 약한 분 시청 금지. 다음 페이지 넘기시죠. 이제 넘길까요? 제재 준비하십시오. 저주. 자, 이 저주라는 거예요. 앞에는 이렇게 구두로서 이렇게 살짝 경고를 했잖아요. 이게 조그만 바늘 이렇게 팍팍 찌르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대바늘로 푹 쑤시겠다는 얘기예요. 대바늘. 이 대바늘 찔리면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얼굴에 검버섯이 막 피어나고 스트레스 받아 머리가 막 뭉텅이로 막 빠져요. 야,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이거 장난. 이거 찔려봐요. 이거 엄청 아프죠.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살아있는 상태에서 찌르는 거죠. 대바늘. 저 장난 아닙니다. 심장에. 저도 저를 큰 바늘로 주사 한 번 맞았는데 사망하는 줄 알았어요. 완전히. 장난 아닙니다. 그래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여기 그림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찌르고 난 다음에 이걸로 또 태우고는 뭐 그런 식을 하는 건가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요게 그 울프베인이라고 그 일종의 그 약초인데 요거 이제 주술할 때 많이 쓰이는 거예요. 울프베인이라고 있어요. 울프베인이라고 약초. 중요한 거. 참 저희 백 기자님이 정말 참 자료 준비하셨는 것도 대단하시고 이런 내용도 참 뭐 다양하게 아시는 부분도 많고 참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진짜 짱이에요, 짱. 오늘 좀 재미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청하신 분들 좀 재미있게 보셨어요. 오늘은 이제 이 좀 어째 잘못하면 굉장히 무거운 뉴스가 무거운 내용인데 무거운 내용으로 이제 저희는 그래도 또
재밌게 했고 백 기자님께서 굉장히 재밌게 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깔끔하게 잘해주셔요. 제가 워낙 그냥 엉터리를 해왔는데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잘해주셨습니다. 예. 뭐 내용이 좋으니까 손대기가 좋죠. 쉽죠. 예,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